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또 개인적인 약속 그리고 계획과 달리 좀 여러 부분에서 어저께 이제 오전에는 또 제가 우리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렇게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타워형이라고 그것도 설치하시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뭐 설치하는 것도 보고 또 옆에서 또 도와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또 오전을 보내고 또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는 차량 이제 좀 조그만 고장이 있는데 그게 좀 하여튼 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하여튼. 걸리고 그거 끝나고 또 바로 또 저녁에 또 약속이 있는 바람에 또 급하게 저 씻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나갔어요. 집에 둘이 한 차 갖다 놓고 주차해 놓고 그냥 지하철 타고 나가야 되니까 바로 이제 씻지도 않고 그냥 남자친구 만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갔어요. 아무튼 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저께 영상을 못 올리게 된 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좀 어제 어떤 하루의 어떤 계획이 좀 생각처럼 안 흘러가면서 좀 그렇게 꼬였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어제 영상 올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제가 오늘 녹화해서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핫이슈 카테고리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인텔에 대한 위기의 인텔 그리고 위기의 삼성전자. 자, 이 둘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저는 엄격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또 투자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지금 이제 AI 반도체 HBM 여기 뭐 될랑말랑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가. 예.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삼성전자의 좀 다른 반도체 아닌 이제 우리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또 모바일 시장 또 이런 쪽으로도 해서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고 실제로도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이게 체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텔도 이제 제가 인텔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인텔이 제때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샛길로 세고 돌아오는 사이에 이미 또 경쟁사들이 뭐 모바일 부분이라든지 예, 또 그리고 AI 부분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CPU 시장까지 원래 인텔이 거의 뭐 독점이다시피 한 CPU 시장까지도 이게 좀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그 시장과 점유율이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인텔도 뭐 파운드리를 매각하니 뭐 어쩌니 무슨 사업부를 또 정리를 하니 감추고 또 감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에 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삼성전자도 굉장히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거의 우리 진짜 한국 경제 이꼴 진짜 삼성전자라고 할 만큼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인텔도 진짜 뭐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진짜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이면서도 또 반도체를 또 생산하는 또 제조 또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거대한 두 기업이 뭔가 지금 AI 시대로의 전환, 이런 시점,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우리 그 인류의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또 그때 요 타이밍에 또 AI, 뭐 또 전기차,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 이 가운데 이 엄청나게 컸던 진짜 이 기업 두 개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이 곧 주가에 진짜 엄청난 파괴력으로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 사실 좀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주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투자를 한다 하면은 대부분은 뭐 크고 작게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요걸 또 많이 들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냥 이거 뭐 과거부터 제가 계속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똑같이 인텔 삼성전자 뭔가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은 그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저력, 그 근간에서 올라오는 그 진짜 단전에서 올라오는 이 엄청 내면의 힘 이런 것들이 좀 질적으로 좀 뭔가 질이 다르다. 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서 계속 조금 비판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뭔가 시장을 주도할 수가 없고 늘 뒤쫓아가고 뭔가 종속돼 있고 얘네들이 갑의 위치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그동안 그래도 뭐 글로벌 기업으로 크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했던 그런 저변에는 진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 약간 정부가 좀 밀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라 그냥 직접적인 제조를 약간 지양해 왔어요. 이때까지는. 예.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건 해도 직접적인 제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외주를 주는 식으로 뭐 TSMC라든지 예?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인도나 중국 쪽에 뭐 외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늘 외주를 했어요. 우리 애플폰도 아이폰도 이제 중국에 이제 뭐 복스폰이나 이런 데 주고 뭐 TSMC 대만의 TSMC나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있고 삼성전자 이런 데 외주를 줬어요. 예,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지. 예, 인건비가 싸고 이렇게 한 곳에서 그리고 잘 만드니까 괜찮게 만드니까 굳이 뭔가 환경오염이나 또 이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건강에 좀 악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제조업을 하기 위한 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뭐 뭔가 방사능이나 조금 이런 거에 관련된 제조업은 특히나 관련 어떤 법령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공장 설립하고 운영하고 그 시설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미국은 또 인건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담감이 가지고 있었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외주를 주는 게 사실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에 어떤 이득을 받아왔지. 왜냐면 외주를 치다 보니까 그게 물량이 넘치고 그리고 뭔가 한국 정부에서 뭔가 밀어주고 또 미국도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이랑 또 친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과의 또 관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거기에다가 뭐 삼성전자 자체도 어쨌든 반도체를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돼 왔는데 이제 이게 AI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어나더 레벨의 어떤 설계 그리고 그 설계를 또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또 이제 관련된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조금 삼성전자도 살짝 삐끗했죠. 인텔 정도의 뒤돌아온 건 아닌데 완전 방향을 엉뚱한 데로 잡고 완전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마이크론에 비해서 조금 새끼로 샜다가 좀 돌아오는데 좀 뒤늦게 이제 HBM 쪽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는 뭐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은 이미 뭐 엄청나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그런 분야에서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다. 뭐 인텔만큼 늦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늦었다. 거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또 체감할 수 있는 가전제품, 휴대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나 중국 기업들의 안드로이드 폰
이런 거에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뭐 저기 화웨이입니까? 거기서 이제 3단 폴더가 나왔는데 이게 또 분량이 또 보도가 되면서 아직은 뭐 좀 멀었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 그거를 3단 폴더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테스트폰이 아니라 그냥 프로토타입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걸 판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분량이 나면서 조금 이제 체면에 이제 조금 금이 갔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의 기술이 그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중국도 뭔가 그런 분량률을 줄이기 위해 또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삼성의 어떤 핸드폰이 중국의 핸드폰을 뛰어넘을 만큼의 뭔가 혁신적인 거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 과연. 저는 이렇게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런 피지컬적인, 휴대폰의 피지컬적인 것은 저는 금세 극복하리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근데 우리 안에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가 과연 더 나은 게 있을 것인가? 반도체도 그냥 뭐 퀄컴의 뭐 스냅드래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퀄컴 칩을 쓰고 뭐 디스플레이는 뭐 사가지고 쓰고, 물론 삼성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자기들 거 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얼마든지 중국 입장에서는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다른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어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상향된 제품들은 그 상향된 사이에서도 고급이 있고 최고급이 있고 뭐 진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육안으로는 사실상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좀 구분하기가 사실 그렇게 뭐 쉽지 않습니다. 뭐 이건 진짜 눈으로만 보고도 이게 뭐다, 이게 뭐 주사율이 어떻다, 이런 거를 사실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폰은 이제 아이폰만의 그런 어나더한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나 이제 기타 다른 이제 사실 안드로이드 말고는 없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없다. 물론 안드로이드도 장점이 있죠. 호환성이라는 그런 개방성, 뭐 호환성 이런 것에서는 장점을 띠고 있지만 어, 굉장히 지금 아이폰 iOS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굉장히 그 보안을 중시하면서도 적당히 그 호환이 되고 뭔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이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그런 호환이나 이런 문제 있어 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이폰이 굉장히 그런 폐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구동력이 스펙은 낮은데도 굉장히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 잘 돌아가는 것들이 말이죠. 근데 안드로이드는 스펙이 굉장히 높은, 스펙상으로는 굉장히 높은데도 이게 각각이 다 각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서로 이게 조립해서 만들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뭐라 하죠, 시너지 효과가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최적화돼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개방성과 호환성이 좋은데 이게 또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만큼 개방성이 좋고 호환성이 좋은 만큼 외부 뭐 바이러스나 뭐 약간 시간이 흐르면은 뭔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좀 버벅거리고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온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폰의 그 어떤 생태계라 됩니까? 생태계와 또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삼성전자나 화웨이나 샤오미나 어쨌든 애플이 아닌 모든 이런 휴대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지가 없고 얘네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디스플레이 액정 뭐 부품 사고 뭐 카메라 부품, 카메라 센서, 무슨 부품 다 이렇게 가지고 조립을 할 뿐이에요. 그냥 크게 뭐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도찐 개찐이다. 그냥 화웨이나 샤오미나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도찐 개찐이다. 그런데 중국이 그런 이런 뭔가 성능 면이나 이런 면에서 도찐 개찐인데 굉장히 저렴한 게 이제 중국의 장점이겠죠. 이제는 저도 중국 제품을 이래저래 써보면요. 마감 퀄리티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구성은 사실 저도 뭐, 아직은 뭐 중국 그 뭔가 가전제품을 뭐 그렇게까지 오래 써보진 않았지만 그 마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구성도 뭐 완전 뭐 100이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이면 얘들이 뭐 30이다 50이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한 90, 8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진짜 와 이거 말도 안 어떻게 이 가격으로 이거를 만들지라고 의문이 잘 그러니까 그런 생산 체제나 생산 단가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봐도 야 이거 어떻게 이 가격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의구심이 들 정도 너무 싼 거예요. 그냥 아니한 말로 그냥 3년만 쓴다 생각 3년 쓰고 뭐 갖다 버리고 3년 쓰고 뭐 갖다 버리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싼 거예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폰이 삼성 폰이 그렇게 이렇게 아이폰처럼 이렇게 오래 쓰는 폰이 아니거든요. 농담 조금 섞이면 휴대폰은 딱 2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왜냐면 주기가 2년 주기라 생각하니까 2년만 돌아가게끔 만든다 이런 뭐 루머가 있을 정도로 뭐 세탁기 이번에 우리 제 세탁기를 바꿨는데 세탁기도 보면 뭐 10년 보증 이래 돼 있거든요. 딱 진짜 딱 10년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나마 좀 더 잘 사용했다면 11년 뭐 그 정도 제가 지금 한 11년 좀 넘게 썼어요. 그러니까 세탁기는 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데 왜 고장나지?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물론 안에서 뭐 돌고 통이 돌고 뭐 진동이 어찌 있고 하다 보면 뭐가 좀 뭐가 이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제 지금 제 방에 있는 메인 TV는 아닌데 제가 과거에 그 저기 직구 1세대 텔레비전 직구 1세대 때 샀던 LG 55인치 TV가 있거든요. 저거 아직도 써요. 저거 지금 뭐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5년 됐나? 한 15년 정도? 15년에서 한 20년 사이는 된 것 같아요. 직구 1세대 텔레비전 이제 와 텔레비전도 이제 직구하냐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1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래 쓰는데 아직도 사용하잖아. 이런 게 내구성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삼성 휴대폰이 과연 내구성이 좋냐는 그 질문에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 파워를 제가 진짜 제 이 뼈에 각인된 게 무엇이냐면 사실 AS거든요. 과거 우리 삼성이 유명해진 진짜 계기가 된 게 제가 느낄 때는 AS였어요. AS가 이게 진짜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그냥 서비스 센터 가서 떼쓰고 들어놓으면 다 해준다라고 할 정도로 당연히 무료겠죠. 무료로 다 해줄 정도로 진짜 삼성 AS는 최고다. 진짜 삼성 제품 좋은지 모르겠고 고장 나거나 뭐 내가 잘못했던 그냥 부서졌던 말든 진짜 AS는 진짜 최고다. 저는 그게 뭔가 이 가전제품 업계에 뭔가 진짜 센세이셔널한 그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런 거대한 기업에 처음 뭔가 접할 때 소비자들이 그 놀라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마존이라는 이 기업도 우리가 직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마존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직구를 하면서 뭔가 이제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물건을 우리 한국으로 뭔가 배송받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배송이 늦어진다든지 뭐 업데이트가 뭐가 안 되든지 뭐 정보가 뭐 좀 다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진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24시간 상담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면 그거를 즉각 진짜 그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이 그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불만과 불편에 비해서 좀
혹시 이렇게 압도적으로 뭔가를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겼지만 그걸 바로 뭔가 쿠폰이든 금액이든 뭘로 할인이든 뭐든 걸 그런 걸로 쫙 해주니까 내가 불만을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보상이 크다 보니까 금세 이 불평 불만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아마존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 믿고 사도 되겠다. 응? 그러니까 그때 완전 폭발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와, 어떻게 아마존, 그래서 그때 아마존이 별명이 대인배 아마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생각해보면, 와, 그때 이제 아마존에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가. 이렇게 또 생각 듭니다. 또 반대로 지금 알리 같은 경우에도, 와, 어떻게 이런 물건을 이 가격에 그때 중요한 거는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 가격인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아마존을 경험했을 때, 아마존의 그런 대인배적인 그런 보상 체계나, 대응 체계,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 엄청난 AS, 그런, 대응, 그리고 알리의 어마어마한 진짜 저가, 그런, 저가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 놀라움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세요. 아마존도 그게 퇴색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순간에 소비자들이 거기에 그냥 뭐라 하지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웬만큼 보상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존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크고 이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을 다 돈으로 메꾸기에는 이게 녹록지 않는 거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런 게 되는 거야. 알리도 아직은 그렇게 그 정도 궤도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알리도 지금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책을 우리가 여러 보도에서 느끼기에는 알리도 지금 완전 적자를 내면서 지금 이렇게 저가 정책으로 가고 다른 유통 어떤 업계들을 다 파괴한 다음에 자기들밖에 안 남으면 그때 다시 가격을 올릴 거다. 이게 통상적인 중국 기업들의 어떤 시장 진입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어쨌든 이래저래 버티고 있어요.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얘네들도 알리도 뭐 기업이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한다 하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이 스탠스를 유지할 건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폭풍처럼 진짜 알리를 주문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실제 사용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내가 좀 내구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주문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경험치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2,000, 3,000원 해도 이건 다 쓰레기야. 주문해봤자 이거는 뭐 일주일, 2주일만 사용하고 갖다 버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주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해보고 괜찮은 것들은 또 주문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류의 상품들은 아무리 싸도 주문을 안 하는 게 맞아. 이거는 국산에서, 무슨 이제 검사를 마치고 인증을 받은, 국산 제품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상품별로 이제 좀 주문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알리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뭐 비싼 물건이든 싼 물건이든 소비자들이 막 너무 싸니까 막 사재끼는데 이제는 선별해서 막 구매를 하는 거야. 이제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싸게 하고 아무리 쿠폰을 남발해도 똑똑한 소비자들이 이제 아무 물건이나 안 산다는 거지. 다시 삼성전자 돌아오면 삼성전자도 이제 AS가요. 최근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특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의 특별함이라는 것이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 가도 그냥 삼성전자가 하는 AS는 그냥 무슨 물건을 파는 업체들도 다 하는 거. 그냥 1년 보증, 그냥 뭐 소비자 과실로 인한 거는 그냥 유료로 이제 수리해주고, 1년 내에 뭐 제품 자체가 그냥 소비자 과실이 없는데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무료로 무상 수리를 해준다. 뭐 이런 거는 그는 뭐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뭐든 최근에 오히려 제가 조카 뭐 노트북을 사주는데 삼성전자는 뭐 만약에 뭐 1년 AS다 이라면은 지금 뭐였지? 레노버가 뭐 특정 노트북에 대해서는 뭐 1+1
원 해가지고 원 플러스 2였나 원 플러스 1이었나 해가지고 보증기간이 뭐 2년 3년 막 이렇게 해주는 거 무상 수리 기간을.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의 AS는 사실은 특별함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뭔가 그 내구성이라 됩니까? 품질 이런 것들이 진짜 과연 타사에 비해서 얘네들 금액만큼이나 그 내구성을 보장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의구심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의 뭐 가전제품인 거 하이얼, 저는 하이얼 아직 써보진 않았거든요. 써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국내에도 뭐 AS 이런 게 좀 아직은 미흡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가전제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초도 불량, 그러니까 초기 불량이 없으면 사실상 불량 없어요. 무슨 과실이 떨어뜨린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는 제품 받자마자 그 불량이 안 일어나면 사실상 사용하면서 별다른 역사는 고장 잘 안 납니다. 근데 초기 불량이 났다 그럼 반품하면 돼요. 반품하거나 그냥 그렇게 한 환불받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 뭔가 불량이 안 나면 사실상 불량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 TV가 됐든 뭐 세탁기 됐든 건조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지만 뭐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AS 뭐 방문해서 집에 방문해서 뭔가 AS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가전제품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래 삼성전자가 낫긴 낫죠. 예.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세탁기를 삼성 거를 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굉장히 중국의 어떤 가전제품 많이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여전히 금방 말한 AS 센터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시스템을 조금은 갖추려고 노력하겠죠. 시장이 좀 더 커지면 그런 것도 아마 갖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얘네들이 뭔가 이 시대를 이끌어오던 그런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던 적이 과연 있는 것인가? 늘, 그냥 글로벌 같은, 그냥 위탁받아서 그냥 생산하고, 또 남의 소프트웨어를 돈 내고 갖다 쓰고, AS 센터라는 것도 막 그렇잖아요. 그냥 부품을 갈아 끼우는 거잖아. 예. 과거 이제 우리 옴니아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이제 삼성 스마트폰 약간 초기 모델이에요. 아이폰 3가 나왔을 때, 그 약간 대항마식으로 윈도우 모바일을 아마 탑재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뭐 어마무지하게 팔았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AS 센터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 옴니아 때문에 막 AS 기사들, 그 센터에서 일하는 기사들이 다 그만두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만약에 뭐 100만 대를 팔았는데, 진짜 무슨 80만 대가 만약에 전부 다 AS 들어온다 하면은 회사에서도 손해가 크잖아요. 예? 별로 남는 것도 없어.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서는 자기들이 다 왜냐면 사갖고 팔고 사갖고 팔고 윈도우 모바일도 다 그런 로열티 주고 뭐 쓰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이 삼성이 자기네들이 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자기들이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골치가 아픈 거야. 아무리 그 메인보드를 뭐 바꿔 끼우고 뭘 해도 있잖아요. 어차피 같은 이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진짜 지금의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나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지. 초기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좀 문제가 많았지. 그래서 이 아이폰하고는 진짜 잽도 안 됐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이제 제법 많이 올라온 거예요. 모바일 이제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 모바일 윈도우는 이제 사실 이제 도태됐지. 어쨌든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수리가 안 되니까. 엄청난 문제를 낳았다. 옴니아 2였을 거야, 아마. 옴니아 2. 이런 식으로 늘 뭔가 삼성전자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제일 앞서서 나가는 그런 분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꼭 코로나 이전뿐만이 아니라 뭐 코로나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게 통했다. 왜냐면 그 제조업 자체를 기피하던 그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AI니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니 또 모바일 시장이니 노트북이니 약간 이런 뭐랬지 이 전자제품이라든지 IT 기기들의 이 발달로 워치 또 뭐 스마트워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면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수요가 커지고 또 전기차 약간 시대가 이제 돌아서면서 엄청난 전기차 브랜드들도 생겨나고 이제 전기차 그런 뭐라 해야지 점유율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가 좀 달리 얘기하면은 거의 전자제품에 가까울 정도의 이제 자동차거든요. 이게 과연 자동차냐 이제 전자제품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에. 왜냐면 뭐 그런 뭐라 하죠 물리적인 어떤 그 엔지니어링 쪽의 그런 것보다도 전기차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강해야 되거든. 뭐 반도체를 제어하고 안에 있는 전자장비들을 제어하고 센서들 뭐 카메라들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AI 혁명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뭔가 급변하는 이렇게 뭔가 이 주 산업군의 이 급변하는 속에서 늘 종속되고 뒤쫓아오던 삼성전자가 그나마 꾸준하게 쫓아왔으면 됐을 거를 잠깐 삐끗한 거예요. 하다 보니 그 사이에 격차가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이나 쭉 벌어진 거지. 근데 이것들을 뭔가 쫓아갈 사실상 역량이 없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단 한 번도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해 본 적이 없다. 왜? 제가 바라보는 삼성전자는 이제 인재풀이 너무 약하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도대체 혁신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 어떤 결과물로 나온 이 인재들로 꾸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바다 OS라는 것도 개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뭐 아무것도 혁명이 없는 거야. 혁명이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새롭게 뭔가 처음으로 만든 건 있어. 하지만 금세 경쟁사들이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혁명적인 게 아닌 거야. 타사가 감히 따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애플이 왜 독보적이냐면 애플은 진짜 타사가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반도체 칩만 해도 실리콘 칩 이런 것도 자 애플이 다 만들어내니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것도 문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 빠진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잠시 뭐 방향을 조금 잃었다, 조금 늦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맞는 혁신적인 어떤 뭐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산업을 주도할 그런 인재풀이 너무 약한 얘네들이 뭐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요. 설비가 없어요. 뭐 국가 정부의 지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돈도 넘쳐나. 근데 왜 안 되느냐. 그런 인재가 천재적인 그냥 기발한 그런 인재들이 약하다. 외국에서 뭐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인재들은 다 어디 가겠어요? 애플 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가고 그죠? 이런 데로 다 가지. 걔네들이 뭐 연봉을 더 주면 삼성전자보다 더 주면 더 줬지 뭐 덜 주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창의성 결여가 된 그런 교육의 한계, 그 결과물로 나온 그냥 암기식 위주 달달달 외우는 이 창의성 없는 인재들로 구성된 이 우리나라 이 대표 기업 거기에서는 혁신이 없다. 그것이 저는 삼성전자에 제가 투자하지 않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는 늘 말해왔지만 독보적인 기술이라는 게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발하고 만드는 기술이란 것들이 그냥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만약에 삼성전자는 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냈다 하면, 똑똑한 회사는 이 시행착오를 뭐 한 3,000번, 2,000번 정도만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물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방식은 좀 무식하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 삼성전자가 저도 과거에 한 뭐 20년 전에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럴 때마다 거기 가면 뭐 삼성 TV 있고 뭐 에어컨 있고, 예? 이런 거 보면은 LG 거 막 뭐 쓰고 하면은 괜히 국뽕에 좀 걸리고 했었어요.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삼성이 정말 진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요. 어. 근데 잠깐 이 삼성 쪽으로 살짝 뭔가 그 경험할 그런 게 있었다면 늘 실망이었어요. 늘 실망이고 좀 우리나라 국산차도 지금 나름 현대차가 선전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한계가 올 거다. 저는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면 왜 지금 제가 인텔이랑 같이 얘기를 하냐면 인텔도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예, 엄청난 위기죠. 하지만 인텔과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인텔은요, 이 태생 자체가 뭔가 뭐라 하죠? 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 삼성전자는 뭔가 노력파, 공부를 막 진짜 막 미치듯이 막 하고 진짜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진짜 다 외운 거는 막 종이 씹어 먹고 막 하루에 잠도 막 1시간 2시간밖에 안 자고 막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노력파 다다다다다 외우는 거야. 진짜 모든 교과서와 모든 문제집과 모든 문제 유형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인텔은 그냥 태생이 천재예요, 천재. 하나를 알려주면 100을 아는 그런 천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천재가 승승장구를 하다가 너무 그 자만심과 오만함에 빠진 거야. 난 천재니까. 잠시 이제 삐끗한 거지. 하지만 천재는 천재인 거예요. 이 천재가 아닌 노력파인 이 삼성전자는 어쨌든 상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이 시행착오를 반드시 이 물리적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천재는 달라요. 천재는 그런 물리적인 시행착오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발함과 독창성과 혁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과 뭔가 그 비용과 이런 투자 없이도 그들의 뛰어난 그런 천재성으로 충분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대박이 나고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게 다르다. 저는 이렇게 약간 삼성전자와 인텔의 이 차이를 약간 이렇게 보는 거야. 둘 다 엄청난 기업인 건 맞지만 삼성전자는 노력파, 인텔은 태생 자체가 천재.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자체도 아마 다를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이런 방식은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르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자금력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인텔하고의 지금 위기가 좀 다른 것들이 또 유동성도 있겠죠. 하지만 인텔은 미국이라는 이 정부가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지원금을 줘도 있잖아요. 미국 정부는 뭐, 이렇게 진짜 무슨 5조, 8조, 막 10조,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재정 적자에 지금 개뿔 돈도 없어. 얘들은 AI 산업, 내가 뭐 정부가 주도로 개발하겠다 이래놓고 지원금 1,000억, 2,000억 이런 거야. 진짜 이런 푼돈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 이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이런 글로벌 기업이 그 정부에서 무슨 밀어주는 그런 푼돈에 의지해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자기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얘네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아마 인텔과의 이런 위기 극복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 자, 이런 천재성과 노력파,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배후 정부의 어떤 지원, 코딱지만한 한국 정부의 지원.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 있고, 외교적인 부분도 삼성 혼자서 지금 독고다이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 외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이 삼성 기업이 뭔가 할 수 있게 좀 뭔가 용이하게 사업할 때 유리하게 그 뭔가 이렇게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 그냥 삼성의 이 그냥 사기업인 삼성 혼자 그냥 외교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가치 위기를 지금 직면해 있지만 아마 극복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를 것이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굉장히 저는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M&A, 흡수 합병, 이런 진짜 유망한 그런 기업들을 빨리 그냥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경쟁에 나서야 되는 게 그게 아마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당장 유동성이 많이 투입이 되고, 조금 이제 프리미엄도 많이 얹어져야 되겠죠. 어려운 기업을 내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을, 좀 인수를 하려고 하면은 좀 프리미엄이 많이 얹어져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이런 노력파식의 어떤 이런 경쟁에서는 이런 노력파,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뭔가 쫓아가기에는 지금 많이 늦었어요. 혁신이 필요한데 그게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그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라도 빨리 그런 기술 극복,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단계는 빨리 뭔가 인재풀을 빨리 이제 세계 진짜 유수대학에서 진짜 빨리 인재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뭔가 연구개발을 시켜서 그 사이 시간을 번 사이에 뭔가를 해야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을 지금 계속 고수하게 되면 돈 쓰는 게 아깝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계속 도태될 것이다. 왜? 삼성전자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투자하지 않고 인텔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재무적인 걸로만 봤을 때도 인텔이 더 그러니까 뭔가 또 위기에,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인텔이 더 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돈이 엄청 많아요. 이번에도 뭐 흑자 잘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금 딱 모습만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튼실하고 돈도 많은 회사예요. 그런데 인텔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동성도 지금 진짜 정부 지원도 받아야 되고, 예? 뭔가 지금 막 이제 루나 레이크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초기 평가는 괜찮아요. 좋아요. 어? 아무튼 이건 어디까지나 CPU 시장만 그런 것이고, 다른 분야 AI나 이런 것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파운드는 또 어떻게 될지 뭐 아직 그게 좀 안개 속이라서, 어쨌든 분명히 유동성에 인텔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지만 저는 인텔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혁신과는 이제는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뭐 미래 전략실리 뭐 이런 거 없겠지. 그게 뭐 노조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런 거 운영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운영할 자금도 쓰지 않습니다. 노력과 열정을 거기다 안 쏟아요. 그냥 뭐 노조 탄압하고 막 로비하고 뭐 정보 뭐 정치 뭐 세력들하고 이런데 너무 열정과 시간과 그런 거를 막 무슨
무슨 공작원처럼 요원들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삼전은 그런 미래 전략실이라는 그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 로비도 하고, 뭐 노조 쪽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데 또 많은 역량과 에너지와 인력과 비용을 써적게 왔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게 기업이 뭔가 혁신을 할 기업이 그런 거에 신경 쓸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혁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글로벌 미국의 이 인텔이라는 기업과 삼성전자라는 우리 한국의 기업이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안정적이고 돈도 많고 뭐 재무적이고 흑자나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인텔의 어떤 그런 잠재력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그 왕자에 있던 그 노하우와 그 완전히 착착착 그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던 그들의 어떤 무형의 자산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 생각합니다. 괜히 이 반도체 설계의 어떤 이 왕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해왔던 게 아니에요. 그 저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루나 레이크만 해도 보세요. 루나 레이크 설계는 물론 인텔이 바로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다가 외주를 한 건 맞지만 어쨌든 그것을 TSMC에다가 딱 이제 외주 맡기니까 바로 그냥 루나 레이크라는 엄청난 지금 칩이 나온 거예요. 그 지금 AMD고 뭐고 다 씹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인텔 자기들 파운드리에서 하려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직 뭐 3나노니, 4나노니 이런 공정이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이.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막 돈 쏟아 부어 넣었는데 아직까지 기술이 못 쫓아오니까 이런 설계 능력과 생산 능력에 이런 뭐라 하지? 괴리가 생긴 겁니다. 덩치는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인텔은 어쨌든 그런 반도체 설계 역량 같은 것들이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인텔이 조금 이렇다 하니까 바로 뭐 퀄컴이니 뭐 어디니 바로 손을 내미잖아요.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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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만큼 인텔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텔은 바로 그냥 사양을 했잖아요. 안 팔아 이래버리잖아. 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당장의 유동성과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주가가 괜히 조명 적골이 된 게 아니겠죠. 있는데 분명히 그들도 분명히 그것을 정부와 이미 이제는 반도체는 이제는 가전제품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국가 보안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항공기, 전투기, 헬기, 미사일, 드론 모든 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보안과 연결되어 있다. 절대 정부 세계 초인류 국가라는 미국이라는 이 정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뭐 총알 떨어져 가지고 뭐 그러진 않아요. 인텔 회사 자체의 자금력은 조금 유동성에 힘겨움을 얻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미국 정부라는 엄청난 이 배후가 있기 때문에 총알이 떨어져서 뭔가 못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인텔은 뭔가 혁신적인 그런 반도체 칩이나 뭘 하기 위한 그것만 하면 되지 돈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텔의 그 천재적인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삼성전자가 아닌 인텔에 투자한 이유예요. 아무튼 오늘 뭐 삼성전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일개 그냥 뭐 힘없고 구독자 별로 안 되는 일명 이제 그냥 일개 유튜버가 그냥 한 얘기니까 그래도 들어보고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망하지 않을 거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 마치 부동산이 시간만 흐르면 오르듯이 그냥 삼성전자도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 아닌가. 내가 우물안 개구리의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너무 내가 좋게 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쯤은 좀 생각해보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어제 영상 올리기로 한 거를, 자, 오늘, 좀 올리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도 드리고 양해도 구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주식 카테고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